급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쪽 급수. 자, 급수의 수렴과 발산부터 도입이 되는데 생각열기를 통하여 급수의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열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넓이가 1인 원을 2등분하여 얻어진 부채꼴의 넓이를 차례대로 각각 이렇게 쓰자. 자, 끝이 없네요. 그러면 끝이 없으니까 계속 끝없이 계속 나가는 건데, 자, 오른쪽 그림을 이용하여 다 n1까지의 합을 구한 다음에 n이 한없이 커질 때 어떤 수에 가까워지는지 말하여 보자. 여기에서 급수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우선 문제를 해결해 보면, 첫 번째, 원 넓이가 1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 딱 나누면 a1은 2분의 1이 되겠죠. 첫 번째는 2분의 1이고, 자, 두 번째는, 자, 이제 이만큼도 2분의 1인데 2분의 1의 반을 또 나눴으니까 2분의 1에 2분의 1에서 여기는 4분의 1이 됩니다. 다시 세 번째, 자, 이만큼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이 4분의 1인데 4분의 1의 반을 계산했으니까 여기 마찬가지로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에서 8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절반씩 나가니까 결국에는 공비가 2분의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합을 구해보면, 자, 첫 번째 2분의 1이고 두 번째는 4분의 1이었고 세 번째는 8분의 1이었고, 자, 이렇게 되면, 자, 여기에 대한 일반항을 찾으면 공비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자, 2분의 1의 n번째 항이니까 n제곱 되겠죠.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의하여 1-r분의 초하게 1-r의 n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이게 지금 2분의 1이기 때문에, 자, 2분의 1을 나눠주면 1-2분의 1의 n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이 값은 n1까지의 합이고 이 n이 한없이 커질 때 어떤 수에 가까워지는지 알아보자 했습니다. 따라서 n이 한없이 커지면 여기에다가 극한값을 취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2분의 1의 n제곱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0이 되면서 1로 수렴하게 되겠죠. 근데 이 1은 뭐였습니까? 원 넓이가 1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무한번까지 다 더하더라도 원 넓이와 무한번까지 다 더하면 원 넓이와 근사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수열 AN의 각 항을 차례대로 덧셈을 나타나여 연결한 식 A1, A2, N3 해서 일반항까지 더하고 무한번까지 더한다. 즉,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급수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즉, 무한번째 항까지, 무한번, 끝이 없는 항까지의 합을 우리는 급수라고 한다. 이것을 기호로 쓰면은 시그마를 이용해서 1항부터 무한번째 항까지 되겠죠. 따라서 일반항을 갖다 쓰고 위에가 무한번이 오면 됩니다. 그래서 무한대, 1부터 무한대까지 AN과 같이 나타낸다. 좀 전에 했던 거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점점점점점 해서 일반항까지 해서 무한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했었죠. 요거를 우리는 이렇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의 n제곱으로 갖다 쓰자. 결국에는 n항까지가 아니라 무한번째 항까지로 바뀌면서 뒤에 일반항이 들어오는 건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시그마와 뒤에 일반항이 들어오는 부분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에 대하여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은, 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표현 방법과 이 표현 방법과 이 표현 방법 세 개는 다 같은 표현 방법입니다. 다 같은 표현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에서 뭘 구했었냐 하면 맨 처음에 A1부터 AN까지 합을 구했었죠. A1부터 AN까지 합을 뭐라고 한다? 이게 지금 SN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뭐다? 이게 지금 SN을 구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이 SN이 됩니다. 따라서 리미트 SN이 뭐다? 우리가 무한급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살짝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SN을 이렇게 표시하고 두 개 지금 세 개가 다 같은 표시 방법입니다. 세 개가 다 같은 표시 방법이고 N1까지 합을 우리 뭐라고 한다? 부분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즉 급수, 이 급수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 SN이 일정한 수에 수렴할 때, 즉 SN이 일정한 수에 수렴하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보통 이것을 많이 간과하고 그냥 잘 생각을 안 하고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SN이 뭐가 되는 겁니까? SN이 새로운 하나의 수렴이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의 수열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SN이 하나의 수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S1은 A1까지만 들어가고 S2는 A1 더하기 A2까지 합이고 S3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까지 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SN은 A1부터 A2에 이렇게 해서 SN까지 합이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하나의 수열, 즉 SN이 새로운 수열입니다. SN이 새로운 수열입니다. SN이 새로운 수열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수열이 극한값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바로 급수의 개념,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N이 새로운 하나의 수열이구나 라는 걸 계산하고 그 SN이 이렇게 합하는 것인데 이러한 수열이 나온 결과가 결국 어디로 다가가느냐. 그래서 수열이 있으면 그 수열의 합이 새로운 수열이 되고 그 새로운 수열의 극한값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바로 급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S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SN의 표기 방법은 여기랑 같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이거랑 같구나 라고 똑같이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에는 이 S는 수렴한다고 하고, 즉 수열의 수렴값이죠. 새로운 수열의 수렴값. 이 값이 S에 수렴한다고 하고 S를 급수의 합이라고 한다. 급수의 합이라고 한다. 즉 A1부터 AN까지 합을 구하고 점점점 무한대까지 합이 S로 수렴하는구나.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S라고 하자. 그리고 급수의 부분함으로 이루어진 SN이 발산할 때 급수는 발산한다고 한다. 합이 새로운 수열이 되는구나 라고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계산했었죠? 몇 단계? 3단계. 맨 처음에 A1, A2, A3 이렇게 있으면 A의 N까지 합을 구하고 무한대까지 갑니다. 그럼 우리가 맨 처음 뭘 구한다? 처음에 여기는 일반항을 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일반항 구하기. 두 번째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를 구하는 거죠. 여기 SN이니까 요거 구하기. 즉 이건 뭡니까? 이거는 수열 단원입니다. 수열 단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한다? 여기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갈 때 SN을 구하자. 표시 방법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다. 이게 바로 극한의 개념을 도입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 단계를 거쳐서 가면 됩니다. 자, 31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합을 구하시오. 자, 몇 단계? 3단계. 3단계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자, 우선 1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은 n 플러스 1분의 1 이것을 구하자. 근데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 부분이 오는 게 일반항 an이죠. 자, 이제 여기에다가 이미 an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 sn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sn은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자,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s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의 k에 k 플러스 1로 쓰면 되겠죠. 이 부분은 수열의 합에서 많이 계산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부분 분수하고 이 부분은 부분 분수, 그 다음 대입, 소거, 이런 방법이었죠. 부분 분수, 대입, 소거. 자, 그럼 이 부분을 부분 분수 해주면 이렇게 부분 분수는 ab분의 1은 b-a분의 1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니까 이거 그대로 적용해서 분리시키면 됩니다. 했고, 그 다음 대입 1부터 n까지 대입하자. 1, 2, 3, 점점점 n 대입하자. 그 다음에 지워지는 거 소거하자. 앞뒤 다 지워지고 남는 것은 맨 앞과 맨 뒤가 남는다. 자, 이제 SN 구했습니다. 그럼 3단계보다 이 SN에다가 리미트를 붙이자. 그래서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였습니다. 0이 나왔네. 뒤에 게 0이 나왔네. 그러면 뭐만 남는다? 앞에 거 1만 남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합은 1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유형을 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딱 봤을 때 부분분수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습을 많이 했었으면 눈에 딱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2번 같은 경우는 항상 딸려 나오는 유형이죠. 1번이 부분분수 대입 소거라면 2번 유형은 그쵸, 뭐가 된다? 2번 유형은 유리화 대입 소거입니다. 이번 유형은 유리화 대입 소거가 되겠죠. 자세한 건 문제 1번에서 가서 풀 거고, 예제 1번은 그래서 밑에 있는 거 그냥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화 시키면 루트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을 위아래 똑같이 곱해주면 되고, 정리합시다.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니까 분모는 1이 되네. 분자만 남겠네. 그 유리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분자만 남아서 요거만 남는다. 그럼 뭐 하자 이제? 대입하자. 1부터 n까지 대입. 자, 1부터 n까지 대입 쫙. 그 다음 뭐 하자? 소거하자.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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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 남는 건 이거랑 이거가 남는구나.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SN인데 SN에다 뭐 하자? 리미트를 붙이자. 리미트를 붙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앞에 있는 게 무한대로 발산하죠. 따라서 우리는 급수는 발산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문제 1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딱 봤을 때 이미 이 부분이 일반항인데 뭐 이미 나눠져 있네. 이미 나눠지니까 뭐 하자? 대입하자. 그래서 우선 1번은 S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분의 K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입니다. 이미 나눠져 있습니다. 부분할 필요도 없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냥 대입을 해주면 1부터 2분의 1 빼기 3분의 2 3분의 2 빼기 4분의 3 이렇게 n 플러스 1분의 n 빼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다 지워지네.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 남고, 자 이제 여기다가 리미트 붙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은 2분의 1 빼기 이 부분이 1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하는구나. 따라서 그 합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유형은 이미 나눠져 있던 유형입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은 1번과 뭔가 비슷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여기는 딱 보자마자 분모에 곱이 돼 있네. 분모에 곱이 돼 있으니까 떨어뜨리자. 그래서 이 부분이 뭐다? 부분분수 대입 소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SN을 구합시다. 자, S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1에 2K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부분분수하면 여기서 여기 뒤에서 앞에 걸 빼면 2분의 1이죠. 그렇죠? 2분의 1이 남고 앞에 거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분의 1이다. 자, 이제 뭐 하자? 대입하자. 자, 여기서 이제 대입해 줍시다. 자, 대입하면 자, 2분의 1 그대로 앞으로 먼저 빼겠습니다. 자, 1 대입하면 2 대입하면 규칙이 보이죠? 2n-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로 그러면 앞뒤 다 지워지고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남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붙이면 2분의 1에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이 남겠죠. 그래서 이게 0으로 수렴하니까 답은 2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을 가시면 3번은 이미 유리화가 되어 있는, 즉 분모에 아무것도 없는 분모가 1인 일반항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하면 된다? 대입 소거하면 되겠구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SN을 구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다시 쓰겠습니다.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2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K 마이너스 1이다. 대입하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 더하기 루트에 2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n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지워집니다. 남는 건 요거랑 요거 남고, 자, 두 개 쓰면 써서 리미트를 붙입시다. 리미트를 붙이면 루트에 2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루트 2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뭐다? 발산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4번을 보시면 로그가 들어가 있네. 로그 들어가 있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SN을 구하면 S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로그에 K에 K 플러스 1이구나. 근데 로그에 의해서 합이 밑이 같은 합은 진수끼리의 곱으로 나타나니까 그냥 요거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1 대입하면 로그에 1분의 2고 2 대입하면 로그에 2분의 3이고 3 대입하면 로그에 3분의 4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왼쪽 거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딱 봤을 때 진수끼리만 딱 보면 어떻습니까? 진수끼리만 딱 보면 약분이 되죠. 진수끼리만 딱 보면 약분이 되니까 이 로그의 밑이 같은 상형 로그이기 때문에 자, 진수끼리 곱으로 계산합시다. 2분의 3에 3분의 4에 이렇게 돼서 n분의 n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약분 돼서 남는 건 로그의
n 플러스 1만 남구나. 이게 구한 게 뭐다? SN입니다. SN. 따라서 우리 뭐하자? 극한을 취하자. 자, 리미트 따라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에 n 플러스 1을 구하자. 그러면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도 발산이라고 답이 나옵니다. 자,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고 이 개념은 엄청나게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 수열 AN이 있습니다. 수열 AN이 알파에 수렴한다네. 무슨 정리가 있었냐면, 즉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입니다. AN이 알파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1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도, 그 다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EN도 다 뭐다? 다 알파로 수렴한다. 즉 하나의 수열은 하나의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대신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잘 확인해야 됩니다. 네. 요 개념을 가지고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기. 급수 AN이 SN에 수렴한다고 하자. 이 급수의 n항까지의 부분합을 SN이라고 할 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SN과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SN-1의 값을 각각 구해보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SN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SN은 하나의 새로 만든 수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새로 만든 수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열이니까 SN도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SN이 알파에 수렴하면 뭐가 됩니까? SN이 알파에 수렴하면 SN-1도, SN 플러스 1도, SEN도 극한값은 다 보다 하나의 값으로 같은 값으로 수렴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SN은 새로운 하나의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새로운 수열. 그래서 1번은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SN이 극한값과 SN-의 극한값은 어떻다? 새로운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같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을 보면, 두 번째 봅시다. SN이 뭐였죠? SN은 A1부터 A2, A3, AN-1에 AN까지 합이었죠. 그럼 SN-1은 A의 1, A의 2, A의 3, A의 n-1까지 합입니다. 그럼 이 두 식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두 식을 빼면 Sn 빼기 Sn-1은 없어지고 뭐 남습니까? An만 남겠죠. 그렇죠. 대신에 여기 있는 Sn-1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 최소값은 2가 되겠습니다. 그쵸? 네. 따라서 Sn 빼기 Sn-1은 An이다. 이거는 흔히 어디서 많이 쓴다? 구하려는 게 An인데 힌트가 SN이네? 이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보면, 급수 AN이 수렴하면 리미트 AN이 0이다. 엄청 중요한 예입니다.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전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뭐였죠? AN이
이겁니다. 그대로 대입해주면 an-1 되겠죠. 이렇게. 근데 가정에서 뭐라고 했냐? 이것이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수렴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수렴하는구나. 그럼 알파로 두자 라고 해볼까요? 그럼 우리가 위에서 뭐라 했어? sn이 알파로 수렴하면 sn-1도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했었죠.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 그러면 우리가 리미트는 각각 수렴하면 분리할 수 있으니까 sn과 sn-1은 각각 수렴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게 수렴했으니까. 그럼 분리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값이 같다. 따라서 0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성질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급수의 합이 수렴했어. 그런데 뭐다? 일반항. 수열에서의 일반항이 0이구나 라는 거는 꼭 기억하고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과 2번과의 관계는, 자, 1번의 대우 명제가 뭡니까? 이게 0이 아니면 이게 발산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보통 2번 같은 경우는 언제 많이 쓰냐면 발산을 확인할 때, 발산 확인할 때 많이 씁니다. 발산을 확인할 때 발산임을 보여라. 그럼 맨 첫 단계가 뭐다? 리미트 an이 0이 아니네. 그러면 급수가 발산하네. 그냥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은 어떻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무슨 얘기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하는가 이건데, 수렴할 수도 있고 또는 발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죠. 근데 일반항이 극한값이 0이라고 했을 때 급수가 수렴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결론적으로 수렴한다고 볼 수도 있고 안 한다고 볼 수도 있고, 즉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발레가 바로 아까 학습한 이 부분입니다. 예제 1번을 보면 어떻습니까? an인데 리미트 an 얼마입니까? 리미트 an 0이네. 리미트 an이 0인데 우리가 이거 수렴했으니까 발산했습니까? 이거는 수렴했죠. 1로. 그런데 여기에서는 리미트 an 0이네. 리미트 an 0인데 밑에서 2번은 어땠습니까? 2번은 우리가 발산함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예제 1번이 발레가 되는 것입니다. 31쪽의 예제 1번이 발레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거짓인 명제고 발레는 31쪽 예제 1번. 예제 1번에 1번이 수렴하는 예, 예제 1번에 2번이 발산하는 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의 수렴성을 조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an은 여기 an이죠. 따라서 리미트 an을 구했더니 2분의 1로 0이 아니네. 따라서 우리가 이 급수는 발산한다. 이렇게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리미트 an이 0이면 어떻다? 리미트 an이 0이면 직접 계산을 해야 된다. 계산 후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만 주의해서 문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다음 급수가 발산함을 보이시오. 발산함을 보이시오. 발산했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an이니까 일반항.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극한값을 계산했던 거랑 똑같이
루트의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n에 루트의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n 마이너스 n 플러스 n이 되겠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의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n분의, 자, 위에는 2n만 남게 됩니다. 봤더니 차수가 똑같으니까 계수 비교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2분의 2가 돼서 1이 0이 아니네. 따라서 뭐다? 이것은 발산한다. 한 번에 해결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봤더니 여기 일반항이 이렇게 나와 있네.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5분의 3, 3 대입하면 2분의 1 나오죠. 따라서 리미트 이게 an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마이너스 1분의 n 플러스 1은 3분의 1로 0이 아닙니다. 따라서 급수는 발산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급수의 성질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